여러분, 배당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배당 수익률 몇 퍼센트라는 숫자에 가장 먼저 눈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두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매년 사과를 10알씩 주는데 사과를 딸 때마다 나무 줄기를 조금씩 베어냅니다. 결국 몇 년 뒤 나무가 쓰러져 버리죠. 두 번째 나무는 첫 번째 해엔 사과를 5알밖에 안 주지만 해가 갈수록 나무가 굵어지고 가지가 뻗어나가며 나중에 수백 알의 사과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10알의 소가 나무 원금을 잃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나무 자체가 스스로 커지는 배당 투자의 정석, 슈드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슈드의 정체성. 어떤 ETF인가요? 슈드는 미국의 배당 귀족주 중에서도 가장 정예 멤버 100곳을 모아놓은 국가대표팀입니다.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10년 넘게 배당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늘려온 성실한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매년 연봉이 오르면서도 저축까지 꼬박꼬박 잘하는 우등생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분배락의 마법. 왜 주가가 빠지나요? 배당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 돈이 아닙니다. ETF가 보유한 금고에서 돈을 꺼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금고에서 돈이 나갔으니 그만큼 ETF의 가치는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이를 분배락이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지갑에서 100원을 꺼내 여러분께 드렸다면 이제 지갑의 가치는 900원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 질문. 슈드와 커버드콜 ETF 결정적 차이. 커버드콜은 상승의 기쁨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재의 현금을 택하는 전략입니다. 시장이 불같이 오를 때 내 수익은 갇혀버리죠. 반면에 슈드는 시장의 상승을 온전히 누립니다. 비유하자면 커버드콜은 월세를 받는 대신 집값 상승분은 포기하는 계약이고 슈드는 집값도 오르고 월세도 매년 올려받는 계약입니다. 네 번째 질문. 배당 성장률 10%의 의미는 얼마나 큰가요?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이 매년 10%씩 성장하면 약 7년 만에 내가 받는 배당금이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가 배당률이 3.5%라 적어 보일 수 있지만 7년 뒤 내 원금 대비 7%, 14년 뒤엔 14%를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배당 투자의 복리 스노우볼입니다. 질문 5. 100개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슈드는 매년 3월 엄격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현금이 부족해졌거나 부채가 너무 많아졌거나 배당을 줄일 기미가 보이는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고 튼튼한 젊은 피를 수혈하죠. 투자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포트폴리오의 질을 유지해줍니다. 슈드의 포트폴리오 변경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종목 교체, 연 1회 하고요. 매년 3월 정도에 실시합니다. 보통 3월 세 번째 금요일 장 마감 후에 결정되어 그 다음 월요일부터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되고 이때 100개의 종목이 다시 선정되며 약 20% 내외로 종목이 교체되기도 합니다. 보통 주요 퇴출 종목은 이번에 주요 퇴출 종목은 과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일부 금융주와 제약주 중 현금 흐름 점수가 낮아진 종목들이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배당 성향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미래 배당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종목들이 제일 먼저 밀려났습니다. 에너지 섹터와 필수 소비재 중에 부채 비율이 낮고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강소 기업들이 대거 진입했고요. 현재 상위 보유 종목은 홈디포, 에브비, 쉐브론, 펩시코 등으로
매우 탄탄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이번 리밸런싱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부채 안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더라도 슈드가 흔들리지 않고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6년 이제 1월 중순쯤 되었는데요. 현재 1월 12일입니다. 2026년 3월 달에도 종목 교체 리밸런싱을 시작하겠죠. 두 번째는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은 연 4회 실시하고요. 매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에 종목은 바꾸지 않지만 각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맞추는 작업입니다. 슈드는 규칙이 있죠. 특정 종목이 전체의 4%를 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섹터가 2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 비중이 커진 종목은 일부 팔고 비중이 작아진 종목은 더 사서 균형을 맞춥니다. 여섯 번째 질문. 왜 기술주, 애플, 엔비디아는 비중이 적나요? 슈드의 성장 기준 중 하나가 배당 수익률입니다. 기술주들은 성장을 위해 이익을 재투자한다. 배당을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슈드는 성장주보다는 현금 흐름이 빵빵한 가치주 위주로 구성됩니다. 기술주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QQQ와 슈드를 5대5로 섞는 전략이 추천되는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 금리가 오르면 슈드는 위험한가요? 금리가 오르면 보통 배당주들은 매력이 떨어집니다. 은행 예금 금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슈드의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이 많아 고금리 시기에도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현금 창출 능력이 빛을 발하며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배당금 재투자가 왜 필수인가요? 여덟 번째 질문. 배당금으로 다시 슈드를 사는 행위는 새끼 돼지가 커서 다시 새끼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배당금으로 주식을 사모으면 주수가 늘어나고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 원금이 회복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아홉 번째 질문. 슈드 투자의 최대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역설적이게도 지루함입니다. 자극적인 급등주나 10% 넘는 고배당주에 비해 성장이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함을 견딘 사람만이 원금이 보존되면서 배당금이 연봉만큼 나오는 경제적 자유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당 투자는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배당금은 결과일 뿐, 본질은 그 배당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가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자라나는 튼튼한 나무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이 배당금을 무럭무럭 키우는 비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